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견제가 되는가? 미국은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상원, 하원, 그리고 또 같은 당 의원들도 견제를 하고, 그리고 막강한 주지사들이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으면 오히려 대통령 아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시장, 도지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불행한 것이 87년 이래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실수를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고 결국은 그게 다 지지율로 나타나서 다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나 있는 이 권한을 최소한 정말 2-3개 정도는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사법부도 문제입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너무나 많은 탄핵을 남발하면서 정부를 마비를 시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심사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라든지 기관을 둬서 사전에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쓸데없이 정말 뭐 거의 뭐 2-3달 동안 정부가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그 헌법을 바꾸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선거제도, 선거법,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무슨 국면이라고 하셨죠? 지금이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지 내란이 종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개헌의 취지에 대해서 아까 시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다고 하니까 저는 우원식 그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번 대선 때 개헌하는 것은 2달도 남지 않아서 너무 시급하고, 오히려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합의된 사항들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 출마 관련된 이런 질의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예, 뭐 두 분 하시죠. 네. 네, YTN 김철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당에서 혹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제일 그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과 그리고 또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지금 고민 중이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쉬우니까 한 분만 더 질문. 아까 하신 네. 천재일보 김웅승 기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사용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용산, 세종 중에 또 어디로 선택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모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었고 110대 국정과제를 모두 다 브리핑을 사실 국가기밀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10대 국정과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할 수 있는 후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실이 지금 제대로 청와대에 꾸려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은 하되
청와대를 개조를 해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사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주위에 상권도 발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막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청와대의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호를 잘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또 국민들께 일부는 또 개방을 해서 상권도 개방이 되고 국민들도 청와대의 일부를 마치 그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경호상에 문제가 없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모델을 차용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뉴스원 박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경선을 뚫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장 경쟁자로 꼽는 분이 누구신지가 궁금하고 또 경선 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 경쟁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은 지금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룰이 어떻게 되는 간에. 그래서 아무 국민도 앞으로 2달 동안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그 누가 될지 몰라서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서 국민들의 참여도 저는 5대5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뭐 8대2도 좋고 그런 식으로 저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과정들도 좀 더 재미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언론 질의응답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예, 아까도 설명을 본인이 직접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저희 이효진 대변인입니다. 저 원광대 디지털학과 교수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 이제 무대로 모시고 우리 국민께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결혼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상화는 안철수! 정책협약과의 유착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잘생겼다! 김동우 왔어! 윤호기! 윤호기!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호기! 웃잖아 윤호기! 윤호기!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호기! 윤호기!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호기! 윤호기! 안철수 화이팅!
시대교체 안철수 화이팅! 국민통합 안철수 화이팅! 전장인 사람 놀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세! 안철수를 지지한다!